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기차 흐름에 대한 부분들, 또 분위기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얼마큼 바뀌었는지 이 부분하고, 사실 이제 각 지자체들마다 환경부에서 선도도시, 10개 도시가 이제 완전히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섬의 특성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지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이제 서울의 특성 자체가 인천이나 경기도하고 접경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이라는 메가시티, 광범위한 지역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특화된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배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쪽 지역 자체가 융합적인 모델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자리도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기차의 활성화에 대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치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꼭 전기차를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지만 단점도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가 세컨드카, 어떻게 보면은 1가구 2차량에서 두 번째 차량이라는 의미, 단거리에 대한 부분들, 또 무공해 지역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 또 기존의 단점인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충전 시설,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죠. 또 일각에서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 자체가 오염원, 화학발전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간접적인 오염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차만큼의 경쟁력을 갖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수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필연적으로 친환경차를 대두시켜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결국은 완전한 자동차 자체가 무공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사실은 전기차의 활성화가 일종의 이 흐름을 미풍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작년, 재작년부터 세계적인 흐름이, 특히 올 초에 아마 CES, 라스베가스 세계 가전 전시회도 보시다시피 25%가 이 자동차가 전시가 됐었죠. 그 중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접목이 에너지 변환 측면에서도 가장 접목이 쉬운 게 바로 전기차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또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또 우리 지벨리에 맞는 특성이 뭔지,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칼럼 쓰면서 2017년 쪽이 이제 내년 정도죠. 내년이 전기차 활성화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느냐, 빅뱅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중국도 또 방문하는데 전기차 때문에 갑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북경에서 한중 전기차 세미나를 크게 열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러브콜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이 주중 대사관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했었는데, 중국의 어떤 전기차 정책을 세운 이런 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례로 해서 좀 더 한중 간의 시너지 효과, 위닝 개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속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뭐 시진핑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올인 부분들은 속도전을 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2, 3년 정도 빨리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실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 또 기술 수준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양산 전기차 아이오닉 종류가 지금 플러그인 일반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6월달 좀 약간 늦어졌는데 이 전기차가 양산 전기차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완성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모델 S하고 모델 X가 나와 있지만 모델 3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 대한 부분들 이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4천만 원대이면서 한번 충전시켜서 300km 이상을 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기존의 양산형 전기차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최소 8,000대 지금 이 판매가 되죠. 지난 8년 동안에 공급된 양이 1.5배입니다. 내년에 2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급속 충전기에 대한 것들도 올해 내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이 300기 이상 설치가 되면서 상당 부분 전국적으로 링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이 지금 한중 FTA에서 자동차 분야가 빠져 있지만은 몇 년 이내에 자동차 분야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 중국 지사들 관련 지사가 5개 정도가 좀 나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자동차 분야가 FTA에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좀 가중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전기차 운행상의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다가 또 서울시도 그렇지만은 강력한 운행상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급도 중요하고 또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올 수 있는 욕구가 상당히 좀 커져야 되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다른 각국에서도 입증이 많이 됐지만은 운행상 인센티브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유럽 몇 개 국가도 그렇죠. 특히 버스 중앙차로에 대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저도 항상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뭐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빼고 비보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한다면은 아마 세컨드 카는 분명히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 또 경차 이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또 국토부에서 이 전용 번호판에 대한 색깔이 틀린 번호판을 달아준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운행상 인센티브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이 가속화에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배터리의 가격에 대한 것들 10년 동안에 투자를 했지만은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급진전되지 않았는데 이 최근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흐름은 예전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한번 충전시키는 부분들도 140, 50km에서 한 300km 정도를 지금 자신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의 운행에 가장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최대 운행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택시 자체가 충전 안 시키고 주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루 최대한의 거리를 300km 정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저녁 때 들어가서 충전시키고 아침에 나오게 되면은 250, 300km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운행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굉장히 커버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속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또 폭스바겐 사태도 그랬죠. 아직 이제 이 리콜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 소송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리콜에 대한 부분도 수면 위로 올라오겠지만은 이 친환경차를 가속화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폭스바겐 사태도 하나의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만큼 이 각종 모터쇼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차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물론 대책에 대한 부분들 뭐 하루 걸러서 지금 환경부도 그렇지만은 특히 산업부 쪽에서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국토부 같은 데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전기차가 이제 검사 기준에 해당되는 차종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검사 기준부터 또 요새 이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도 이 전기차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또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차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아까도 뭐 트위지 같은 거 나왔지만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우리가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이 산업부에서 본격적으로 올려서 이륜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아닌 1, 2인승의 소형 이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 지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화되는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융합 모델에 대한 거 아까 CES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자동차가 친환경 고연비 고안전 고효율
뭐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변환. 저도 이제 엔지니어 쟁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각종 센서나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차 같은 데는 일단 전기 에너지를 바꿔야 되고 전압도 맞춰야 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그만큼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무거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 시켜가지면서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3만 개의 부품인데 이 전기차는 12,000에서 15,000개 정도입니다. 40% 정도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 모빌리 같은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만들 수가 있고요. 모듈 개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뭐 LG전자, 삼성전자도 수요만 커지면 전기차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자체 능동시 안전장치 또 고령자 운전용 뭐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전기차에 접목이 된다면은 상당히 시스템도 간단화시키면서 적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자동차 자체가 기존의 140년 역사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이라 움직이는 컴퓨터, 움직이는 가전제품 이런 걸로 변모가 되면서 전기차의 접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CES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아마 이런 모델들이 수없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속도가 빨리 높아질 겁니다. 구조가 간단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융합 모델, 자동차의 앞으로 미래의 이 자동차하고는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좀 골치 아파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30년까지 37% 이산화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데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산업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체 에너지 중에서 25에서 30% 차지하는 수성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 줄여줄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또 에코드라이브 같이 운전상 운전을 하면서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7위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2030년까지 37% 줄일 수 있느냐 거의 쉽지 않더라죠. 그 산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결국은 수송 쪽을 얼마큼 제대로 접목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래의 먹거리 자체도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차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80%뿐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3, 4년 정도 격차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기자동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토리 키재기한 부분들 아직도 괜찮거든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올인한 이유도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지난 20년 동안 엔진 변속기를 자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벤치마킹에서 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에다가 배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일반 내연기관보다 높습니다. 일반 내연기관도 이 원천 기술 확보에 실패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사실 제쳐버리고요. 전기차, 도토리 키재기니까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또 물론 베이징 같이 도심지의 오염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 직접 이 부분은 작년 세미나 할 때도 이 칭화대에서 직접 그 중국 정부의 기한을 만드는 이 부분이 직접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물론 내연기관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지만은 역량은 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또 통합 산학 연관이 모여서 시너지 갖고 내는 부분들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전기차 빅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충전시설, 관련 제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지만은 실제로 조례라든지 활성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접점 측면에서는 지자체를 보고 있고요. 제주도는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 7, 8천 대 되고요. 만 대의 충전 인프라 되면 세계 최고의 밀접도 여기서 하나씩 각종 데이터가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의 지자체 측면에서는 역시 수도인 서울에 대한 부분들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보급할 때 이 서울 시민 중에 7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특성이 있어요. 3명 중 2명인데 아파트라는 게 충전 인프라를 깔기도 어렵고
또 전기차가 본인이 선정이 되더라도 사실 주민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서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또 모바일 충전기라든지 각종 방법을 써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의 관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는 여러 군데가 있죠. 광주, 창원, 부산, 대구 등 여러 군데 있고, 일단 서울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대 같은 각 대학의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내로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역시 대표적인 모델은 여기 GBL일 뿐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용광로지 않습니까? 융합산업의 대표적인 부분들, 또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이쪽에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GBL만의 색깔을 좀 찾아야 된다. 주변 지역하고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지만은 저도 아마 이런 부분들 중에서 참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올해 보급돼서 8,000대 중에서 제주도 4,000대고 서울시가 1,000대 정도인데 여기다 많이 몰아주자는 겁니다. 좀 특화시켜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부각이 되거든요. 전체 퍼뜨리면요, 서울시 영역도 넓지만은 인구도 많습니다. 몇 대 다녀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특화된 지역 몰아서 어디 지역 가면은 전기차의 어떤 샘플, 본보기를 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에다 역량을 집중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카시어링에 대한 것들. 사실 얼마 전에도 작년 말에 인천에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인천시에서도 전기차를 활성화시켜달라고 해서 자문으로 가서 의논을 나눴는데 거기도 인천시 전체 하지 말고 송도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송도는 각종 이 산업에 대한 고층 빌딩이 들어오지만은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럼 지하철역이나 열어서 거기 돌 수 있는 거 몇 개를 깔아라. 비용 많이 안 들어가면서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고속전기차만 생각하지 말고 40, 50km, 60, 70km만 가더라도 저속전기차도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GBL 같은 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르노이 튀지 같은 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내년에 많이 나옵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에서 한두 제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옵니다. 올해 여름에도 그렇고요. 지금 컨셉트카 개념으로 완성도 높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깔아서 자꾸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요, 전기차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줘야 되고요. 또 아까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번호판이라든지, 중앙 버스 전용차를 주행에 대한 그런 거 맡겨놓고요. 이쪽 지자체에서, 지벨리에서, 또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여기만의 색깔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버스 전용차나 번호판, 전용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줄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토부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만들어서 좋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예요. 깔더라도요, 이걸 알려서 소비자들한테, 국내에서는 중국이나 중국 인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부정적인 시기가 아직도 커요. 전기차 하게 되면, 이거 불편해. 또 가격도 높아. 10년 내구성에 대한 거 불안해. 또 충전에 대한 것들, 인프라 없어. 충전 인프라 실제로 10% 미만이거든요. 유럽에서 쓰는 것들이요. 급속 충전기. 위약입니다. 플래스배 효과예요. 실제로 전기차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서 대부분이 집에 가서 일반 휴대폰식으로 꽂아놓고 아침에 나옵니다. 그럼 130, 40km 끄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집하고 직장 사이 출퇴근 시간 35km 내외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녁에 심야전기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을 이 GBL 쪽에 깔아주게 되면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각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연계망을 좀 구축을 해서 산학연관 시너지 효과, 전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법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홍보나 캠페인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앙정부 연계 필요하고요. 이벤트도 좀 필요합니다. 전기차 관련. 여기서 지벨리에서 뺑뺑 도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랠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서울시 거도 작년에 해줬었고 또 올해 중반 정도쯤에 서울 평창 전기차 랠리를 합니다.
지금 평창 조직위원회에서도 친환경차 교통수단이 상당히 필요한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평창까지 지금 연계망을 통해서 이 랠리 대회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고속 전기차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벤트성도 상당히 많아서 자꾸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한 기준,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그 대표적인 모델을 이 GBL1 삼아도 좋아요. 요새 얼마 전에도 경기도 판교 쪽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 시범구역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딴 말이렇게 한 페이지 나왔죠. 사실 읽어보면 별별로였거든요. 제가 뭐 관련도 하고 있지만은 또 방송도 여러 개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특별한 게 없는데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어떤 성역에 대한 것들을 이 GBL 쪽에다 해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다가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도 좋고요. 정부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무도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내세우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움직임, 이동수단을 다양하게 섞이면서 자꾸 눈에 띄고요. 여기는 틀려, 특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시 얼리 어댑터의 기준을 제시하는 특화 단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은 상징적인 표현도 만들어서 좀 더 지벨리. 사실은 지벨리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는. 그래서 서울시 명칭도 중요하지만 GBLE에 대한 의미를 부각을 하면서 여기만의 특화된 모습, 다른 지역 지자체하고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